우리 남자고 나만 그냥 나만 이겨. 나는 걔네 해체됐어. 맞아. 너 살고 왔어? 자, 일어나시고. 오늘 말고. 일어나시고 조심히 조용하세요. 조용해주시고. 자, 오늘 숙제는요. 오늘 숙제는 등차 등비 연습 문제하고요. 등차 등비 연습 문제하고. 이 등차 등비 등차 등비에 블랙라벨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스텝 1이 16문제. 스텝 2는 39문제. 그래서 더하기 하면은 16 더하기 19는 28? 이거 18? 좀 많네 맞죠? 게으른 여러분에게 많은 양이네요. 토요일에 좀 많이 할까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쌤, 정석 멘트 줄여주면 안 돼요? 맞아요. 정서 쓸 때는 빼줄까요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라벨 1, 2 정석 등비수라고 이쪽이 안 좋기 때문에 빼드릴게요. 망했죠? 딴 쪽은 괜찮습니다. 합하고 기납법은 되게 좋아요. 이쪽에 등비열은 안 좋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블랙라벨 등차 등비 1, 2 스텝 하고 그리고 정석의 등차 등비 연습 문제 중 쌤이 등비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등비. 등차는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거 뺀 것 빼고 알겠죠? 줄여드릴게요. 등비 줄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198페이지 보시고요. 198페이지에 4번, 8번, 10번 4번, 8번, 10번을 풀으라는 얘기요. 4번, 8번, 10번 12, 13, 14, 16, 18번 12, 13, 14, 16, 18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게 줄인 거냐라는 뜻으로. 등차는 괜찮아요 문제가. 등차는 좋아요. 주세요. 블랙라벨 빼면 안 됩니다. 그건 개쓰레기예요. 등차 요즘 약간 빼드렸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어디 빼드렸어요? 저기 네 문제 빼드렸잖아. 아니 우리 여러분 인생에 대해 걸리면 내가 막 빼면 안 되죠. 11번부터 14번까지 빼면 돼요. 그건 풀고 싶으면 풀고 안 풀고 싶으면 버려도 돼요. 그래요. 어차피 블랙라벨에 운동 문제가 좋기 때문에 운동도 운동하지 나가야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등비수의 진도 좀 나갈게요. 등비수에서는요, 이런 문제, 이렇게 새로운 정화식을 만드는 문제거나 또는 그림을 줍니다. 그림 중에서 좋은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수열의 합의 연습 문제가 있어요. 218페이지 12-25번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등비수열에 자주 나온다. 이거를 예제로 해서 적어드릴 겁니다. 잘 필기 하시고 진도 무리하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잘만 따라와 주십시오. 예제 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주시고 알겠죠? 자, 예제 문제 12-25번 자,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원래 수열은 영항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가 굳이 한다고 하니까 뭐 참견할 일은 없고 A0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홈을 달아요. 어디냐면 변에다가 3분의 1 지점 잡아서 또 상한 정사한테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지워준 거예요. 어떤 원리를 만드는지 알겠죠? 그 원리를 보시면서 길이가 3분의 1배 됐으니까 넓이는 9분의 1배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3분의 1 지점 잡아서 정사각형 세워주고 지워주면 또 정사각형 이렇게 한 걸 A1 A2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A1의 각변 위에 다시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런 그림이 있다. 얘의 넓이는 넓이가 1이 달아나고 한다. 그때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지랄을 했을 때 SN을 구해봐라. 넓이 AN의 넓이를 구하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알려드릴 거거든요. 닮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닮음이라는 거 알겠죠? 모든 이상하게 정사각형 닮았으니까요. 그렇죠? 닮음과 개수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죠? 닮아져가는 비를 구하라. 닮음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비교해서 반배됐다 하면은 2분의 1배, 2대 1의 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길이비 이것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원이 하나 있네, 또 삼각형이 하나 있네. 계속 이 지랄을 해도 안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 길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원인과 이 원의 닮은 비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와 일치할 테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이 3분. 자는데 걸릴 시간이 3분. CF 주십니까? 난 누구도 말을 아 이거 좀 제발. 네. 싸우자고요? 예전에 싸울 일 없어요 여학생. 이렇게 된다면은 반지름에 초점을 맞추는 요거와 요거 끝이죠. 지금 내가 뭐 그런지 알겠죠? 삼각형 그린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R과 R에 B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몇 도예요? 30도 특수합 끝 2대1이죠. 맞죠? 맞네요? 2대1 맞네요. 2대1 맞죠? R 대 R 2대1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닮은 비가 2대1이니까 열비는 4대1이 된다. 금방금방 풀어 나갈 수 있다. 또라이들은 막 이상하게 합니다. 걔들은 원래 걔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듣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만 개 지랄을 해서 푸는 거고.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요것만 해서 우리가 닮은 비를 그냥 구해낼 수 있다. 그렇죠? 닮은 비는 2대1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길이에 초점 맞춰라. 여기서 당연히 누구 초점 맞추겠어요? 당연히 나왔잖아요. 한 길이가 3분의 1배 된다. 넓이는 9분의 1배 된다. 끝난 거야. 여기서 하나 남았지. 그럼 뭐가 문제겠어? 개수가 어렵겠네. 그래서 1번에서 개수를 물어본 거야. 알겠죠? 개수. 이제는 개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개수라는 것도 정석처럼 풀면 안 됩니다. 정석처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몇 개, 두 번째가 몇 개, 세 번째가 몇 개, 네 번째 몇 개, 빼봐라. 규칙 나오지. 이렇게 하면 실패야. 수학적인 의미를 두고 그걸 끌어내야 되지. 숫자 보고 나서 20 커지니까 그 다음도 2 커지겠지. 맞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풀었을 때 X되게 되는 수능 기출 문제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4개까지가 등비를 이루는데 5번째 딴 거예요. 수학적 다른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 등비수를 푸는 빠가들이 있어요. 무조건 등비계차 푸는 애들인데 실제 기출 문제에 등차가 있어요. 막 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막 지르지 말고 닮음 있으면 등비수열에 관련됐다. 이런 생각하시고 개수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수학적으로 개수는요. 그 전 변의 개수의 삼각형이 개수가 됩니다. 이 새끼에서 늘어난 삼각형 개수는요. 그 전 변의 개수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이 전에 변의 개수가 여기에서 추가된 삼각형 개수가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핵심. 그래서 이거는 기하적인 요소로서 생성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막 지르다가는 시험 문제 맞추겠지만 수능에서 희망이 없어집니다. 수능에서 절대로 못 풀게 됩니다. 생성 원리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끼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여기서 파악할까요? 저 새끼 개수라고 파악해볼까? 저 문제 보자. 이렇게 된 새끼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 뿔을 단다. 그러면은 추가된 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이 추가된 양이 시뻘건색 이 새끼인데 이건 뭐냐 말이야. 변이 3개여서 3개가 됐다. 이해하겠죠? 추가된 삼각형이 3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변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얘 변의 개수는 어떻게 세죠? 이거 지워야 되죠. 얘 변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금 좀 생각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의 변 대신에 몇 개가 들어갔어?
이게 하나의 변이 몇 개가 됐어 지금. 요건 그대로 유지, 여기도 뭐가 됐어? 2개가 되고 더하기 2개가 되는 거야. 하나의 변이 하나였던 애가 2배가 됐고 2개가 늘어나고. 무슨 말인지 다시 이런 게 있었지? 요만한 게 요거 집착해봐. 요거 어떻게 되겠어? 하나였던 새끼가 2개가 되고 2개가 늘어나고 하나가 4개가 됐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그건 4배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병신처럼 세지 말고 제발. 무슨 뜻인지 알아? 하나가 4개가 됐다. 내가 지금 하나에서 1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4배 됐죠? 이렇게 안 하잖아 지금 맞지?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말을 그렇게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 그렇게 시부르지 않아 지금 현재 맞지? 하나의 새끼가 뭐가 됐고 이 새끼 변에 하나 있었는데 맞지? 그 하나가 여기에 2개가 되고 또 중간에 끊어서 2개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한 변이 4배가 되는 규칙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변의 개수가 3개였다면은 여기 변의 개수 몇 개 되는 거죠? 12개라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A0고 이게 A1이고 이게 A2라면 A의 변의 개수는요? 당연히 48개겠죠.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뭐 그렇죠? 이제 풀이는 끝난 거죠. A0에서 A1이 될 때에 뭐 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변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는 넓이가 1이 된 거죠. 1. 그렇죠? 요 새끼는 추가된 양만 볼게요. A1이라는 것은 A0에다 뭐가 추가됐어요? 3분의 1배 된 새끼. 그렇죠? 3분의 1배 된 새끼 9분의 1배 대비 넓이는. 그렇죠? 개수 몇 배? 개수는 여기는 3배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 있던 애가 이거 하나하나는 개수 달라집니다. 지금 봐봐요. 여기 하나 있던 애가 상황이 몇 개 돼버렸어? 하나, 2개, 3개로 되는 거죠. 맞지? 그치? 이건 3개로 3배 되죠. 개수가 여기 변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3개 이전 변의 개수가 여기 늘어난 개수가 되겠잖아.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변의 개수는 변은 지금 몇 개야? 3개니까 여기서 이게 1. 이해 가죠? 근데 여기 변의 개수 몇 개라고요? 4, 3, 원래 변의 개수에다가 4배 줍니다.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A의 2는 어떻게 지키겠어요? A2는 A의 1에다가 9분의 1배 된 게 또 있을 거고 맞죠? 그렇게 몇 개 생겼겠어요? 이게 3개라는 건 뭐가 왜 3개라는 거야? 변이 3개였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A1을 다시 적어봐요. A0에다가 9분의 이게 뭐예요? A0죠? 그렇죠? 여기 넓이에 9분의 1배 된 게 3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A0에다가 9분의 3의 A0 더하기 9분의 3이 4개 있는 것에 A0 여기 A0 붙어야 돼요. 이게 갑니까? 어려워합니다. 고3들도 싫어하는 애들 상당히 싫어해요. 이런 문제. 이게 극한하면은 무한 공기급수에서 그림이 졸라 많아지죠. 이제 무한대기로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n개를 못 푸는 애들이 어떻게 무한대기를 푸겠습니까? 수능 존망입니다. 여기 맞춰 버리거든요. 알겠죠? 극한에서 막 말아쳐놓고 여기서 말아쳐놓고 계속 말아쳐놓는 거예요. 대수가 축소됐지만 남아있는 대수 중에 가장 애들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 다 적었죠?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를 A0로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수열로 취급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규칙만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계속 9분의 1배 되는 4배신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3배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변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부터 계속 4배씩 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항이란 말이야. 이건 초항이야. 초항. 처음에 3개도 아니 처음에 4개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네가 4개로 네가 해. 그럼 처음에 4였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다 9분의 4배씩 규칙이 유지되겠지. 무슨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규칙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따라서 이거의 합은 AN이라는 것은 얼마 되겠어요? A0가 원래 있었고 A0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요만큼이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A의 2가 어디까지 왔어요? A의 2가 요 놈을 한 번 곱하게 됐죠? 여기 있네요.
여기 한 번 곱하기 들어간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A의 N은 몇 번 곱하겠어요? M-한 번 곱하겠죠, 맞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여기 9분의 3 더하기 9분의 3 곱하기 얼마예요? 4 왜? 다시 뭐라고요? 여기서 이리 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넣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A제곱. 이 제곱돼야 되죠. 제곱돼야 되죠. 이거에 또 3분의 1이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A의 1은 A 제로 더하기 9분의 3 A의 제로 더하기 얘는 9분의 1에 제곱이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A 제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되는 것은 규칙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 얼마다? 계속 9분의 4배가 된다. 이거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0로 묶어주면 앞에 것은 1을 그대로 있고 여기도 9분의 3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비가 얼마다? 9분의 40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 됐죠? 그러면은 A2일 때 이게 몇 개 되는 거예요? 9분의 4 몇 개 있는 거예요? 9분의 4 한 개 들어간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9분의 3에 9분의 4가 M-3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9분의 3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비가 얼마예요? 9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수가 여기까지 합치면 n까지는 n 플러스 1개인데 1개 뺐으니까 n개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답을 구해주시면 A0에 1은 원래 있었고 1 빼기 9분의 4 1 빼기 9분의 4의 n승의 초항에 해당하는 2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문제가 제일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봐야 될 문제를 선택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반드시 백지 펴놓고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 3이 왜 들어가는지 생각해봐라 말이다. 처음에 삼각형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배신 들어간 거니까 여기부터 초항을 삼아야 한다. 알겠죠? 생각해보시면은 정말 이해하실 겁니다. 집에 가서 반복하시고요. 자 이제 등기수열의 마지막 내용. 등기수열은 이제 여러분 좀 실황이 하나 더 남았죠. 뭡니까? 원리학계라는 새끼죠. 맞죠? 원리학계. 이 새끼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빠졌어요. 수능에 또 간다고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이쪽입니다. 원리학계는 피하시고요. 원리학계는 공부하시다가 딱 30문제만 푸시면 돼요. 원리학계에서. 푸는 패턴 딱 30문제 딱 똑같이 풀거든요. 쌤 유형 정리해주면은 필요하시면 얘기해드리면 30문제 드릴게요. 풀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몰아놓고 풀어보세요. 지금 빨리 피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나왔네요. 이제 준비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수열의 마지막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원리학계. 떼놓고 생각하세요. 떼놓고. 등기수열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원리학계 적어요. 자 원리학계는 딱 세 가지 문제 여기 나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적금. 두 번째가 할부. 세 번째가 연금.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적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드시잖아요. 맞죠? 한 달에 뭐 50만 원씩 계속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이자를 불려서 몇 년 후에 내가 그 이자를 먹겠다. 이게 지금 적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이런 상황이야. 매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기간마다 입금해서 저축하여 이자를 취하는 형태야. 분명히 얘기했어. 정신 차리고 딱 30문제 풀면요, 이런 문제 절대 안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요 놈을 푸는 해법은 뭐냐면은, 해법은 매월 넣었던 돈의 이자를 따로 계산하여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매월 그 전달에 넣었던 거는 그 전달을 끝까지 적금 끝날 때까지 계산해서 다 이자 계산해버리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달에 넣으면 또 다음 달에 또 계산 다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내가 총 얼마를 받을 거다라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이번 달 넣었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이자가 풀었겠지. 내가 또 이걸 넣었으니까 또 이게 이자를 풀었겠지. 또 더 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저번 달 넣은 것은 그대로 이자를 쭉 간다. 이번 달 넣은 것은 또 이자를 쭉 간다. 다음 달 넣은 것도 이자를 쭉 간다. 다 더하면 총 내가 받을 돈이다. 끝.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매월 입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 의 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매월 따로 하는 거 아니고, 계산하실 때 이걸 틀리는 애들은 딱 한 가지 때문에 틀립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한수를 멋대로 풀어서 그래요. 반드시 수직선 생각하셔야 돼요. 수직선의 칸이 10칸이면 내가 적금을 10년을 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린 수직선의 칸수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적금을 넣는 기간이요. 곧 적금을 넣는 횟수요. 기억하세요. 혼동이 없어야 100% 풀수는. 아무런 기억도 하지 않고 이 문제 하나 푼 거 보면서 내가 왜 실수하지 해버리면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직선을 그려서 풀되 수직선의 칸수가 뭐다? 적금을 든 기간이요. 아시겠습니까? 10칸이면 10년이고 9칸이면 9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9년이면 적금 몇 번 넣는다? 9번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넣은 것이 8번이다. 틀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칸수와 은행이 뭐라고? 적금을 넣는 기간. 월 말이든 연 초든 뭔 지랄을 해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 적금을 넣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가 같다? 입금하는 횟수가 같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올해 이번 달이 마지막 적금 만기된 날이야. 8월 1일이었어. 그러면 내가 7월 31일에 입금하러 가나? 7월 31일에 입금하면 8월 1일에 나 또 전화해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나? 그럼 내가 그 새끼의 이자를 7월 31일에 59분 11시 59분 59초에서 8월 1일에 24시 00분 01초에 해당하는 그 1초간의 이자를 받아 처먹나? 아니지. 만기하는 달에는 입금하지 않는 거야. 맞지? 입금하고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맞지? 입금한 후에 한 달은 뭐 한다 무조건 끼어져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잖아. 적금 안 해봤어? 적금 안 해봤나? 아니 이게 사실은 은행에 가서 적금 10년짜리 들었어 내가. 자 내가 마지막 이제 이번 올해만 넣으면 이제 10년 만기되는 해야. 그게 1월 1일이었어. 12월 31일에 연말에 넣었거든. 12월 31일이야. 2014년 12월 31일에 갔어. 갔어. 그러더니 오셨군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갔어. 다음날 전화 왔어. 찾아가세요. 뭘요? 그 전 거 이자와 어제 네가 넣은 돈도 어저께 넣은 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하겠어요? 왜 나한테 마지막 돈 넣으랬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자가 1초인데 기간에 돈 쓴 금액을 이자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마지막 돈 넣은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 돈도 1년에 이자를 불려주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돈 넣고 바로 찾아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럼 1월 31일에 연 1년에 한 번씩 넣으면은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 매번 적금을 쳐넣는데 3년 넣고 3번 납입한다는 뜻은 하나, 둘, 셋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뜻으로 받아들여줘요. 내가 신발을 샀어. 할부로 우금을 갔는데
할부금을 3개월로 이자하겠다는 얘기는 신발을 샀어. 문자 삐리동원에 3개월 할부가 있습니다. 딱 닫았어. 또 문자 삐리동원에 이번 달은 수금됐습니다. 장난치나?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냈지 지금. 돈 언제부터 낸다? 할부는 겨울부터 낸다. 3개월 할부는 3번 낸다는 얘기고 이해하시겠어요? 내자마자 끝나야죠. 왜 내 이자를 받아 처먹고 지랄해? 내자마자 끝내야죠. 할부는. 나한테 고객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갱겨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 새끼야? 이자 받아 넘어야 되는데 누가 납득합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맞죠? 할부는 바로 끝나야 되는 거고 적금은 한 달이 남아야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맞죠? 적금을 넣는 기간은 곧 입금의 수고 입금한 후에 바로 찾아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단 입금 후 바로 출금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나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것들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일은 없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풀어서 자기 틀린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적금 문제. 근데 연초에 돈을 넣는 거면은 연말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초와 연말의 차이는 뭐죠? 1초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한 칸을 늘려라, 늘리지 말라는 차이죠. 그렇죠? 적금 한 칸을 남긴다는 거고 할부는 칼같이 끊긴다. 할부는 앞에 한 달 남긴다는 거죠. 할부는 앞에 한 달, 적금은 뒤에 한 달. 아시겠습니까? 11월 31일만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네. 자, 그래서 한번 두 번째 할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부라는 것은 물건을 먼저 취득하고 돈을 나중에 내겠다는 그런 제도죠. 그렇죠? 대신에 그 돈 늦게 낸 거에 대한 가치를 돈에 대한 가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로 받아 챙기게 되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어떤 입장을 보시면 되냐면 카드사에서 나에게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사에서 나한테 적금 넣어서 그 적금 금액이 물건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드릴게요. 할부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 후에 물건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하는 형태예요. 지불하고 그 이자를 빌린 돈의 이자죠. 그 이자를 주는 형태. 지불하는 형태.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하는 방법들을 적어드릴 거고 그대로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생각하세요. 자기가 다 풀 수 있게 됐어. 이제 생각하세요. 할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지도 않고 생각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뭐 지금 은행 일을 배우는 자나요? 지금 수학을 하는 건 맞죠? 규칙과 패턴이라는 거예요. 해법 그랬어요. 해법. 자, 이거는요.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객의 입장. 고객의 입장과 카드사 입장을 두 개를 다 고려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내가 만약에 할부를 했다. 또 자, 진짜 미치겠다. 내 목이 이 수업만 하면 쉽니다. 두 명 때문에요. 미치겠다 이거지. 지금은 한 명이 없어요. 내가 가수냐 상대결정을 그러다가 내가 마이크 끼고 여러분 다 고막 터져요. 사자고 죽어요. 카드사 입장에서 봅시다. 내 큰 건 처먹었네. 저 새끼가. 그쵸? 아니야. 카드사에서는 내가 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미리 내주는 거야. 저기. 너가 10개월 할부하잖아. 그럼 판 사람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찌끔찌끔 받을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카드를 받을 것 같아? 카드 안 받겠지? 꺼져란다고. 그게 뭐 하냐면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서 돈을 몽땅 줍니다. 아, 이거 가져가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카드사 입장에서 뭐 한 거죠? 젠장한 돈이 묶여있는 거예요. 어디가? 가서. 누가 준 거예요? 대신 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할부의 종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 그동안 뭐 하라고요? 이자를 불려 갑시다. 이자 불려. 가보자요. 졸라 큰 돈이 이자를 불립니다. 커지겠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조금씩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냅니까? 여기서 낼 것 같으면 똑똑한 고객이